이 회사를 장악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 포털로. 최영민을 구슬리려고 저쪽 보수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딜이 들어갔다고.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육진한테 들었죠. 이육진한테 들었죠.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이혁진으로 흥한 자, 이혁진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시공TV, 최강박TV 어떻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혁진 말을 너무 믿고,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이혁진의 주장을 너무 방송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건 이혁진TV인지 시공TV인지 최강박TV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정말 악의 카르텔들이 다 뭉친 것 같아요. 이건 뭐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혁진으로 한번 덕을 보려다가 이혁진의 말을 끝까지 믿으면서 옵티머스처럼 결과적으로 남은 놈들이 다 사기꾼이 되고, 물론 뭐 자기들끼리 이용을 하려고 했겠지만 누가 누구를 이용한 꼴이 됐고, 또 누가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혁진으로 흥하는 놈, 이혁진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는 사이에 이혁진이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혁진이가 하나의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으로 현재 도피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김건희하고 소통하고 있다.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다 라면서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어요. 나 믿지 않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혁진이가 김건희한테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총장님 일로 마음이 힘드실 텐데 건강 유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내 대표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친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분이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와 이혁진이 두 명이 알고 있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에 한번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네, 연락해요. 총장님께도 따로 안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꼭 건강 유념 바랍니다. 설마 뭐 이렇게까지 제가 비약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시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이사들처럼 뭐 비약해서 생각은 안 하겠는데요. 소름이 좀 돋았어요. 설마 사람이 뭔가 누군가와 내통을 해서 열린공감TV를 김건희 씨의 말처럼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 그거대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6월 4일입니다. 제가 6월 7일 날 이사들로부터 해임당했죠. 그러니까 3일 전이네요. 6월 4일 날. 6월 4일 날 이혁진이가 누군가와 카톡을 나누는데 그 누군가가 극진 연기 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혁진이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6월 4일이니까 토요일이었죠. 6월 4일이. 그럼 6월 7일 날 제가 해임됐으니까 제가 해임된 날로부터, 그 주네요. 해임된 날로부터 언론에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네요. 네,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네요. 네, 그럴 것입니다. 디스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좀 이따 얘기하자고 했는데 요 옆에 작은 글씨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작은 글씨가. 참 힘든 결정이네요.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요.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요. 6월 4일 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이 카톡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김건희 씨와 미국에 오시면 따로 한번 연락드리죠. 저도 사실은
샌호세에 정 대표하고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을 때 김건희하고 뭐 톡을 주고받는 사이다. 김건희도 자기한테 있다. 그리고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모피아, 그다음에 법기술자,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카톡을 이혁진 씨하고 하고 있는 거를 이혁진 씨가 얘기를 해서 알았죠. 뭐 직접 보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그때 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정 대표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대표님이 저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걸 언제 받으셨나 본데 뭐 실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제가 사실은 6월 중순경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녹음을 이제 저는 그때 했어. 물론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했죠. 근데 이혁진 씨가 본인하고 통화할 때 해준 말이 최영민하고 강진구가 김건희랑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혁진 씨가 본인하고의 전화 통화 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니까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이 사달이 나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혁진 씨는 자기가 모든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판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본인이 끌어가야지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 대표하고 저랑 있을 때에도 본의 아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그냥 음성 변조해서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톡도 저도 봤어요. 이 톡은 저도 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언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네요. 이 내용도 저도 봤는데 이게 정말 딱 떨어졌을 때 딱 떨어져서 맞았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횡령 사건이 나오면서 문제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혁진 씨는 이제 그 최강박 TV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게 그때 나왔고, 그리고 저렇게 뭐 정 PD가 먹이가 되는 게 뻔한데도 이러면서 이 사람도 뭐 깊지 않지만 얕게는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고,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 판을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 완전히 막 그냥 이리저리 믹스를 해버리고 이리저리 막 던져주면서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저나 정 PD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죠. 왜냐면 음모론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최강박 TV는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정청수 대표를 해임하고 까야 되니까, 정청수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다 받아서 방송을 해버린 거고, 망명, 횡령, 환치기, 배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짧게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지금도 이거 자체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혁진 씨의 음모론, 최강박의 음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들의 어떤 그동안의 카더라의 또 다른 정점, 그래서 호의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급히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 주세요. 이혁진 씨랑 통화할 때 들었는데, 네. 최영민하고의 관계가 어떤 통화를 하셨다고요? 한국의 열린 공감 방송에서도 그게 나왔었다니까요. 최영민을 구슬리려고 저쪽 보수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딜이 들어갔다고.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혁진한테 들었죠. 이혁진하고 통화할 때. 그래서 최영민이 나한테 돈으로 최영민한테 딜을 들어갔고, 그때 거부했다고는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통화했던 시점? 이혁진 씨하고 통화? 이혁진하고 지금 6월 초예요. 6월 2, 3, 4 이쪽에. 그거는 확실히 이혁진 씨랑 그렇게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혁진이 그 얘기했어요. 저쪽에서 딜이 들었는데 최영민 감독이 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최영민이 그쪽하고 연결된 거죠.
내 예상은 지금 이 열린공감을 박살을 내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강진구 의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강진구 얘네들은 보수의 그 김건희나 이쪽 그 기득권층에서 1년 2년 전에 심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준비해서 기자를 심고 진보 유튜버를 심고 엔지니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기자를 심는 거예요. 강진구도 그런 식으로 심었던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최영민도 그런 식으로 심은 것 같고 박대용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 상한다고 진보 유튜버 하나를 이렇게 박살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이번에 돈이 많다 그래서 돈 싸움 하는 거 아닐까요? 돈 싸움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너희가 먹을 수 있어라고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그럼 그 작전 세력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열린공감, 그 신열린공감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옹호적으로 막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잖아요. 진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강진구를 신처럼 모시고 있고, 무조건 최국민, 무조건 그 이사들,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맞다고 해요.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진짜 진보 세력일까요? 아니에요. 저쪽에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를 장악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신주 발행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사회 때 다 설명을 했는데 정천수 이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못하진 않았을 텐데. 일부러 안 한 건가요? 하기 싫은 거죠. 오늘 이사회는 신주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사회 직전에 강진구 이사님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제 강진구 이사님이 좀 마음의 신경에 좀 큰 변화를 겪으셔서 차라리 나는 그 열린공감 TV를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강진구 이사가 이제 뭐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현재 열린공감 TV 그 모든 사업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 TV가 해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회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에게도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법 416조입니다. 상사
신주 발행하는 경우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요건 성립하기는 좀 어렵고 네네. 신주 발행 무조건 주주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 발행은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해야 돼요. 뭐 이사회 결의로 정관위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먼저 배당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이사가. 네네. 일종의 제3자 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의 결의 자체가 제가 보니까 뭐 취소나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다툴 수가 있죠, 충분히. 신주 발행 이사의 결의 사항이니까 이사의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다투야죠. 포탈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 뭐 DAU라고 하죠. 방문자 수하고 거의 뭐 100만 단위의 페이지 뷰가 나와야지 자리가 잡히는 게 포탈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트래픽을 만드는 과정은 다 결국은 돈입니다. 대기업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3월 10일 날이죠. 저희 이제 대선 끝난 날 그때 이제 저희를 소집해서 미국에 가서 포탈 사업을 하겠고 그렇게 한 500억 정도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정천수 PD가 말하는 그 시민 포털은 동네에서 카센터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테슬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포털 사업이 홍명랑한 주장이 가까운데 왜 막지 못했냐 말씀하신다면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책임이 있고 다만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정천수 PD의 말만을 너무 믿었다는 점, 그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신주 발행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우선 그 시민통신사를 저희가 이제 설립해서 시민 포털로 가는 몇 가지 단계별 플랜들을 발표를 해드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유상증자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시민통신사의 성패는 단순히 돈도 그렇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대규모 증자, 이제 국민 이제 뭐 공모 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로 판단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시민통신사의 성패는 단순히 돈도 그렇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대규모 증자, 이제 국민 이제 뭐 공모 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 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 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주주가 아니고 3자한테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생각은 가능하면 주주들도 필요하면 참여하는 거죠. 필요하면이 아니고 일단 우선 배당이 주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주 이사에 나오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합병이나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랑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신주 발행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에서 뭐 LG 화학에서 갑자기 뭐 기존 옛날 예를 들면은 우리는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기술 제휴를 맺은 미국 회사가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걔들한테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줘야만 참여하겠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 뭐 제3자 배정해주는 거. 그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하면 그 문제가 있죠. 위법한 이사의 결의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신주 발행하는 것은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자본금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주주들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라고 하면 이제 제3자 발행을 하되 그것도 지배구조의 변동까지 가져올 정도라면 그 종전의 대주주들한테는 다 동의가 있어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신주 발행에 따른 그 주주의 변화는 강진구 기자에게 5,300주를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천수 최영민 이사는 주주는 그대로 5,100주와 4,900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5,300주를 발행함으로써 강진구 이사에게 일대 주주의 어떤 주식을 드림으로써 34.54%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천수 이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날 결의를 했고요. 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찬성. 최영민, 그 다음에 박대영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이사 3인 중에 2인이 찬성했으므로 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는 통과가 됐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위법합니다. 이건 위법하고 무효라는 거. 51%는 확고한 지배권이죠. 근데 이사회에 이름되어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51% 주주는 업무집행 지시자가 될 수 있죠.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의 집행을 하면은 그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버린다? 그거는 조금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좀 반할 것 같은 그런 이슈는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유상증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무효일 것 같고요. 네. 예, 왜냐면은 요건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그 하나로 무슨 뭐 경영상 이유, 뭐 신기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이 있어야 되고 주주들한테 통지되고 거의 대부분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사전 동의를 다 받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없으면은 다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위법이 있나요? 예, 왜냐면 49%가 51%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배정을 하는 신주 발행이다. 이거는 저는 아마 상법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 같은데. 그래요? 신주 발행 무효회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건 오히려 신주 발행 무효회수를 바로 제기하는 게 맞겠네요. 신주 발행 무효회수는요? 그거는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충실 의무나 승관주의 의무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이 될 거고, 유상증자로 회사의 일반 피해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든지 아니면 실행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천수 대표가 열린공감 TV 채널의 소유권을 본인 개인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 본사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결국 어제 그 새벽 정 대표가 열린공감 TV 채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오늘 정천수 대표가 무단히 저희 채널의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발견이 돼서 사실은 이제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것은 최후의 선을 넘은 거죠. 그 사이에 그 야밤에 우리가 그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비밀번호를 저렇게 바꿔서 채널을 채간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채널 보호를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했다? 누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저거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역시나 정천수 PD에게도 똑같이 알림이 가기 때문에 네네. 저런 짓을 몰래 할 수도 없고 네. 할 이유도 없죠. 네. 이 해임 결정 사실을 가능한 한 외부에 유포시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사실은 좀 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아름아름 이게 교포사회에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열린공감 TV에 회사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정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내일 저녁쯤에는 가능하도록 이제 새로 이제 채널을 하나 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새로 채널을 파서 그 채널의 이제 구독자 수를 이제 일정한 수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제가 방송 마치고 바로 저희가 작업이 들어가서 아마 새벽쯤에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고 내일부터는 그쪽에서 저희가 방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관계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주식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우리 방법이 있다, 다 물어봤다, 신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정전 대표가 저한테 처음에 저를 영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51%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강 기자가 들어오면 다 주식을 공평히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하고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배당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정 PD가 51% 이 주식을 가진 걸 가지고 마치 이것을 개인 기업인 양 그렇게 전행을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 기자님, 아니 여기는 주식회사에 저희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재단법인도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아닌데 정전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주식 51%는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주식을 한 푼도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최영민 PD한테만 강진구한테 주식을 주기로 한 거 제안을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5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정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주식을 줄 생각이 있으면 또 미국 떠나기 전에 진짜 주식을 안 받을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저를 적대시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정확하게 다. 왜 마지막에 미국 가기 전에 왜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번이나 드리고 나서 박대영 기자가 잠깐 보자고 해서 박대영 기자가 1대1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박대영 기자가 주식 나눠주지 말랍니다. 주식 주시면 안 된대요. 우리 사주 주신다는 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박대영 기자가 주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왜요?라고 물어봤더니만 박대영 기자가 말을 하기를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다 우리 사주 문제 때문에 주식을 나눠줘갖고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경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정 PD님이 말씀하셨던 이 회사의 설립 이념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나눠준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사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지 강진구한테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강진구 기자한테 주겠다고 말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저한테 주식을 주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최 감독한테 얘기할 정도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최 감독은 주주잖아요. 최 감독은 주주고 저하고 주주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주라도 저는 강진구는 지금 이 열린공감 TV를 이렇게 거의 90만 구독자로 키우는데 기여가 이만큼도 없으니까 그 정도 얘기도 상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을 단순히 주식을 가진 사람하고만 그런 문제를 협의합니까? 주식을 안 가지면 이 회사에는 아무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저희가 전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고용인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무조건 열린공감 TV에 쥐락펴락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가지고 뭘 쥐락을 펴락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식을 갖고 쥐락펴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제가 주락펴락했다고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가지라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주락펴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 반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과거 얘기보다도 일단 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정 전 대표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사회한테 와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주식 가지고 지금 51% 가지고 지금 뭐 대주주로서 뭘 어떻게 쥐락펴락하거나 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그거는 그럼 그 의사는 그대로 제가 그냥 접수해도 되는 거죠? 아니, 주식을 51%가 뭘 쥐락펴락했다는지 하나라도 말씀해달라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죠? 아니, 51% 갖고 쥐락펴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51% 여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제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그럼 오해하신 거고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럼 오해하신 거고. 51% 가지고 쥐락펴락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주식이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찌됐든 신주 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한테 주식을 주기로 했었던 제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본인 입으로도 차마 그 주식 주기란 건 없던 일로 했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박대영 기자한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거는 박대영 기자한테 물어보라. 네, 저도 금시초문인데 어제 이사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방송을 보고 그걸 이렇게 이해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식 얘기가 한번 저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경향신문하고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형태인데 그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직원들이 갖고 있다 보면 약간 인기 영합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주가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건데 제가 강진구 기자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당연히 없죠. 추워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진구 기자와의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죠. 이번에 그 신주 발행은 정천수 씨가 얘기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네. 철회했다며요. 네네. 저희가 그 요구했다가 주장을 철회한 거면은 그 자체로 그 제안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데. 의사를 철회한 후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건 의미 없죠.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일반 서명 계약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식을 줄게라고 5차례나 말했는데 대답이 없었어.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래서 이 주겠다는 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에 달라고 하는 거는 효력이 없죠. 시민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투루 쓰는 일들이 생기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이 회계가 다 투명하다 보니까 이 후원금이 다 노출됩니다. 자, 그럼 대신 낙두장 찍겠습니다. 낙두장 찍는 얘기 좋기로요. 네. 낙두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이 회사를 장악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 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목적이 이게 제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이사회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다. 저희가 지금 해임 결정을 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한 가지 하나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해임을 할 만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일단은 그 구체적인 그 해임 사유를 떠나가지고 네. 어느 순간부터가 그 신뢰 위기가 싹이 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뢰 위기가 더 이상 이제 대표이사직을 이제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사실은 이르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강 기자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방송에서 내세운 것과 달리 뚜렷하게 이렇다 할 해임 사유는 없었다.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 온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여기는 미국 주 중에 아리조나라는 곳에 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 온 이유는 시민 포탈, 열린 포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만 가지고 백지 한 장 들고 온 상태입니다. 정천수 대표는 한국에 기울어진 언론의 대안으로 시민 포털 설립을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시민 포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민들은 빠르게 호응했고 모금 한 달 만에 18만 불이 모였다. 그렇게 시민 포털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지던 듯 어느 날 갑자기 구글 보안 알림이 떴다. 누군가 구글 애드센스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 중 하나를 삭제한 것이다.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정천수 대표와 최영민 감독 둘뿐이었다. 정천수 대표는 당황했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했으나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어 바꾸지는 못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계정 이용이 정지되었다. 그 사이 최영민을 비롯한 강진구, 박대용, 김두일은 긴급 방송을 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급하게 하는 거는 정천수 대표가 열린공감TV 채널의 소유권을 본인 개인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 본사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정천수 대표가 시민포털 사업을 열린공감법인과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천수 대표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빠르게 정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전문 통신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뉴스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통신사를 설립하고 2단계로는 그러한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뉴스 앱을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 시민 포털로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은 시민포털 사업을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들이 시민포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천수 대표를 해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다. 그리고 3주 뒤 강진구를 비롯한 이사들은 정천수 대표에게 이사회를 열어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당한 절차와 법은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에 정천수 대표는 내용 증명을 보내 신주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천수 전 대표가 계속 지속적인 도발을 합니다. 51% 본인이 이제 그 과점 대주주니까요. 과점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이제 소집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이제 그 이사회 결정들을 무력화시키고, 예. 본인이 이제 51% 주주로서 이사회를 물갈이하고, 그리고 결국 본인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이 회사를 장악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아울러 일반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천수 대표는 신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겠다는 법적으로 허용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시민 언론 열린공감 측은 정천수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방송했다.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 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목적이 이게 제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하실 건데 그러면? 주주에게 하실 거예요? 제3자에게 하실 거예요? 신주 발행은 이제 지금 조금 더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네.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하지만 강진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 TV가 해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통해서 열린공감 TV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천수 이사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요청드립니다. 당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이사 3인 중에 2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는 통과가 됐습니다. 상법 418조 2항과 정관 11조에 따라서 보통 주식 5,3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당 1만 원의 가격으로 발행가액으로 발행하고 발행 절차는 대표이사 최영민에게 일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반대합니다. 3분의 2가 찬성을 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강진구가 불참한 이사회에서는 오로지 강진구만을 위한 유상증자 의결권을 통과시켰다. 그의 존재가 곧 회사의 이익이므로 경영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진구는 열린공감TV 법인의 일대 주주가 되었다. 상법상 법인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우선권은 기존 주주에게 있다. 이는 열린공감 정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주주인 정천수 대표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게 기존 대주주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많은 큰 유상증자를 하는 예는 실제로 성장사에 없어요. 거의 결례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엎을 정도로 그렇게 큰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의문인데요. 51% 일대 주주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의 시스템을 하면은 그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버린다? 그거는 조금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좀 반할 것 같은 그런 이슈는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유상증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산하 이사라고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출입을 하는 게 곤란합니다. 누구 명령으로요, 거기?
뺏어가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 사진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법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신주 발행을 강행한 것일까? 왜 그렇게 서두른 것일까? 그 정관에 보면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와 그리고 이사회에서 지정한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최감독으로 하시든지 뭐 그렇게. 네, 뭐 최감독이 일단 해주시고요. 네. 왜 박대용 기자는 미국에 있는 정천수 대표에게 대표가 가진 이사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최영민에게 주라고 한 것일까? 그런데도 왜 굳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일까? 51%의 주주로서 이 발톱을 드러내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들로 완벽하게 이제는 이사회를 장악하겠다. 시민에게 채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정 전 대표의 의지와 얼마나 부합하는 인물들이라고. 시민언론 열린공감 측은 정천수 대표가 개인의 탐욕을 위해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는 제게 아닙니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는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인인 거예요. 제게 아니에요. 50% 지분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회사 열린공감TV를 떠날 때 제 지분을 주식회사 열린공감TV로 다 환원한다고 늘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강진구는 이사로 취임한 지 2달 만에 대표가 되었고 5,300주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다. 단돈 5,300만 원의 채무액제로 순자산 20억 이상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이다. 김영 나눠주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한참 먹으세요. 자, 그럼 대신 막두장 치겠습니다. 정의사님권. 막두장 끝나야겠다. 네. 막두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현재 주식회사 열린공감의 대주주는 바뀌었다. 열린공감TV의 주인은 누구일까? 열린공감TV를 사유화하려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저를 사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사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안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어떤 얘기야? 6월 2일 날 화상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 인간아. 개소리 하고 있네, 씨.